1975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한 학생이 교수실 문을 두드립니다.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. 바로 휴학 신청서였습니다. 교수는 말했습니다. 자네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알기는 해? 학생은 대답했습니다.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 학생의 이름은 빌 게이츠였습니다. 그리고 그 서류 한 장이 훗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퇴서가 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는 최고점 기준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운영체제, 사무 소프트웨어, 클라우드 서비스, 그 대부분의 기원은 그 자퇴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. 하버드를 중퇴하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다고. 절대 아닙니다. 그의 선택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계산이었습니다. 1955년 시애틀, 빌 게이츠는 변호사 아버지와 교육열 높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. 집안은 안정적이었고 기대치는 높았습니다. 그 기대란 명문 대학, 안정적인 직업, 그리고 사회적 성공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의 삶을 바꾼 건 법정도 서재도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컴퓨터였습니다. 1968년 게이츠가 다니던 레이크사이드 스쿨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학교였습니다. 그들은 컴퓨터 터미널을 도입했습니다. 문제는 사용료가 너무 비쌌다는 것입니다. 학교는 학생들에게 제한된 시간만 허용했습니다. 게이츠는 그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그는 친구들과 함께 컴퓨터 시스템을 분석했고 결국 사용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학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일정 기간 컴퓨터 사용을 금지당했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은 한 가지 진실을 드러냅니다. 빌 게이츠에게 컴퓨터는 단순한 수업 도구가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이 시기 그는 2살 위의 선배를 만납니다. 폴 앨런. 두 사람은 컴퓨터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. 그리고 당시로서는 거의 공상에 가까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. 언젠가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가 한 대씩 놓일 것이다. 당시 197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. 당시 컴퓨터는 대형 기관만이 보유하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. 개인이 컴퓨터를 가진다는 개념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르게 보았습니다. 1973년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합니다. 그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. 수학 감각은 특히 탁월했고 교수들도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. 그는 컴퓨터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겁니다. 강의보다 코드가 항상 먼저였죠. 그리고 1975년 1월 폴 앨런이 잡지 하나를 들고 게이츠를 찾아옵니다. 잡지의 이름은 인기 있는 전자제품들이었습니다. 표지에는 영롱한 하나의 제품이 실려 있었습니다. 알테어 8800,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중 하나였습니다. 두 사람은 그 표지를 보는 순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.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다.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막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알테어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.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. 컴퓨터를 작동시킬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. 빌 게이츠와 앨런은 알테어를 만든 회사 MITS에 전화를 겁니다. 우리는 알테어에서 작동하는 기초 언어를 개발했습니다. 단순 거짓말이었습니다. 그 시점에 그런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죠. 그리고 그 확신이 맞다면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 후 몇 주,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. 결국 알테어 베이직을 완성합니다.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성공합니다.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작입니다. 이제 빌 게이츠는 선택 앞에 섭니다. 하버드에 남아 학위를 받을 것인가? 아니면 지금 이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?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. 주변 사람들도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하버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. 하지만 게이츠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.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. 지금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. 그리고 하버드는 나중에 돌아올 수 있다. 실제로 그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업이 실패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겠습니다. 이것이 핵심입니다. 그의 중퇴는 모든 것을 내던진 도박이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분명한 조건과 퇴로가 설계된 계산된 리스크였습니다. 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. 그런데 1980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. IBM이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진출하려 했습니다. 그들에게는 운영체제가 필요했습니다. 게이츠는 이 기회를 잡습니다.
그는 MS-DOS를 IBM에 공급하기로 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계약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의 라이선스 권리를 유지합니다. 즉, 같은 소프트웨어를 다른 PC 제조사에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. IBM은 당시 이 조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게이츠는 알고 있었습니다. 그 후 PC 제조 회사들은 하나씩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를 채택합니다. 컴퓨터를 사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가 따라왔습니다. 그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. 하버드 중퇴자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.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중퇴 자체가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안정적인 길을 선택합니다. 좋은 학벌, 안정적인 직업, 확실한 미래. 하지만 빌 게이츠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.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? 그리고 그는 그 흐름이 시작되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.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컴퓨터는 모든 책상 위에 있습니다.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. 그가 하버드를 떠났던 그 순간은 무모해 보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미래를 읽는 계산이었습니다.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. 빌 게이츠는 하버드를 중퇴하고 성공했다. 하지만 그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. 그는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알아챘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에 올라탄 것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길을 걷습니다. 다른 어떤 이들은 세상이 바뀌는 방향을 먼저 봅니다.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? 재능일까요? 아니면 단순한 운일까요? 아니면 질문하는 습관일까요?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. 안정적인 길과 새로운 기회 사이, 그 갈림길 앞에서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지금 당신의 삶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?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. 그것이 무엇인지 댓글에 한 줄만 써주세요.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